앞으로 한국의 핵심 산업 기술 주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는 더 이상 자유무역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기술은 상품이 아니라 안보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점진적이지만 방향성은 분명한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첫 단계는 핵심 산업의 재정이다. 향후 한국은 모든 산업을 지키려 하기보다 반도체, 2차 전지, 방위산업, 원자력, 조선, AI 및 정밀 소재를 절대 상실 불가 산업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산업은 수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무너질 경우 국가 안보와 외교 협상력까지 함께 약화되는 분야다. 기술 주권 확보 계획은 이 핵심 산업군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 사슬을 공정 단위로 쪼개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완제품 경쟁력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공정 하나, 소재 하나, 알고리즘 하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완성품 메모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노광식각 검사 패키징 등 세부 공정별로 외국 의존도 0에 가까운 구간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려 할 것이다. 모든 공정을 국산화하진 못하더라도 특정 핵심 병목 구간만큼은 통제 가능한 기술로 확보하는 방향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정부 주도의 장기 기술 투자 구조 재편이다. 단기 성과 위주의 R&D 지원 방식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한국은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국가 기술 프로젝트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 가능성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구조로 반도체 장비, 첨단 소재, 차세대 원전, 국방 AI와 같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실패에도 축적되는 기술을 국가 자산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는 기술 인력 보호와 국적화 전략의 강화다. 기술 주권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향후 한국은 핵심 산업 인력을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전략 자원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보상 체계 강화와 동시에 해외 우수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되 핵심 기술 접근 권한은 엄격히 통제하는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특히 방산, 반도체 장비, 원자력 분야에서는 인력 보안과 기술 보안의 경계가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는 동맹 기반 기술 블록화 참여다. 한국은 완전한 기술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주권 확보 전략은 고립이 아닌 동맹 내 분업 구조를 전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일본, 유럽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되 특정 국가에 대한 단일 의존 구조는 피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술 블록 안에서는 협력하지만 블록 외부에는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섯 번째는 중국 의존 기술의 단계적 대체 전략이다. 단기간에 중국 의존을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한국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핵심 기술부터 점진적으로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원자재와 중간재 일부는 당분간 중국 의존을 유지하더라도 완제품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구간에서는 독립성을 높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 역할을 하게 된다. 일곱 번째는 기술과 안보 정책의 통합이다. 앞으로 기술 정책은 경제부처만의 영역이 아니라 외교 국방 정책과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수출 제한, 방산 기술 이전, 원전 수출 계약 등은 모두 외교안보 계산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기술 주권 확보는 곧 협상 카드가 되며 기술을 가진 국가는 규칙을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마지막으로 나타날 변화는 사회적 합의의 재구성이다. 기술 주권 확보는 단기적으로 비용 상승과 규제 강화, 산업 구조 조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효율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을 겪게 될 것이다. 값싼 생산보다 안정적 공급, 빠른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기술, 축적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수록
정책 지속성은 높아질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의 핵심 산업 기술 주권 확보 계획은 단기간의 성과를 목표로 한 전략이 아니다. 이는 느리고 비용이 들며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길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패할 경우 한국은 기술 종속 국가로 전락할 위험을 안게 된다. 결국 기술 주권 확보는 잘 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산업이 저부가 가치 구조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급격한 도약이 아니라 불가피한 압력과 선택의 누적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시장에서 단순 제조와 가격 경쟁은 더 이상 생존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한국은 인건비 환율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이미 싸게 만드는 나라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 변화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게 된다.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생산 중심 사고의 붕괴다. 과거 한국 산업은 많이, 빨리, 정확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동남아, 인도, 중남미로 이전하면서 같은 방식의 경쟁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이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생산량 증가 대신 이익률과 통제력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산업의 중심이 공장 바깥으로 이동한다. 다음 단계는 설계 기획 시스템 주도 산업으로의 이동이다. 저부가 가치 산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손이 아니라 머리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도 누가 설계하고, 누가 기준을 정하며, 누가 기술 경로를 통제하는지가 수익을 결정한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단순 OEM, ODM 역할에서 벗어나 제품의 초기 설계 단계와 시스템, 통합 영역을 장악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변화는 산업 내부의 수익 분배 구조 재편으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제조 현장이 가치의 중심이었지만 점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특허, 데이터가 수익의 핵심이 된다. 제조는 유지하되 자동화와 고도화를 통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고부가 영역에 인적 자원을 재배치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통 제조업은 축소되거나 통합되고 산업 간 경계는 점점 흐려진다. 세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변화는 표준과 규칙을 장악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저부가 가치 구조의 본질은 남이 만든 규칙 안에서 경쟁하는 구조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 국제 표준, 기술 규격, 플랫폼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표준을 선점한 국가는 가격 경쟁에서 자유로워지며 후발주자는 자연스럽게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 이는 단순 수출보다 훨씬 안정적인 부가가치 창출 구조다. 이 시점에서 산업 정책의 방향도 변화한다. 과거처럼 특정 산업을 대규모로 키우는 방식보다 고부가 영역으로 이동 가능한 기업과 기술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자리 잡는다. 생산 설비 투자보다 기술 검증, 지식 재산 보호, 해외 기술 인수에 정책 자금이 집중된다.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성공 시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가 늘어난다. 중기적으로는 노동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저부가 가치 산업에서 탈피하는 과정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감소 압력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산업 붕괴가 아니라 노동의 재배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숙련 노동자는 단순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 유지관리 고도화 기술 개선 영역으로 이동하고, 교육 시스템은 현장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기업의 성공 기준이 바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매출 규모와 생산량이 성과의 기준이었지만 점차 기술 지속성, 특허 포트폴리오, 글로벌 협상력, 기술, 잠금 효과 같은 지표가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이 변화는 단기 실적 중심 경영에서 장기 기술 축적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산업 구조는 이중 구조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한쪽에는 자동화된 고효율 제조 기반이 남고, 다른 한쪽에는 설계 기획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 산업축이 형성된다. 제조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산업의 중심은 아니다. 중심은 기술을 정의하는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변화가 일어난다. 중소기업은 단가, 경쟁에서 벗어나 특정 기술과 역할에 특화된 형태로 재편되고, 대기업은 플랫폼과 시스템 통합자로서 역할이 강화된다.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더 이상 하청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재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저부가 가치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는 시나리오는 한 번의 정책이나 혁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는 비용 증가, 갈등, 실패를 동반하는 긴 전환 과정이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산업은 가격 경쟁에 갇힌 채 점진적 쇠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저부가 가치 구조 탈피는 더 잘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기 위한 구조 전환이다. 한국 산업은 더 적게 만들고 더 많이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성공 여부는 기술을 누가 정의하고 누가 규칙을 만드는 위치에 서느냐에 달려있다. 에너지와 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조정하거나 특정 발전원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구조를 장기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첫째, 에너지를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 에너지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공장, 항만, 통신망과 같은 기본 인프라다. 산업 정책과 분리된 채 탈탄소나 여론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 전력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기업은 장기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 단독 영역이 아니라 산업기재 외교 국방이 함께 설계하는 국가 전략 단위로 묶여야 한다. 둘째, 산업별 에너지 수요를 기준으로 정책을 역설계해야 한다. 현재는 에너지 목표를 먼저 정하고 산업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구조다.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반대로 가야 한다. 반도체, 철강, 화학, 배터리,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산업별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얼마 동안 어떤 품질의 전력이 필요한지 이를 먼저 확정한 뒤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발전 믹스를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투자를 감행할 수 있다. 셋째, 전력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기업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높은 전기요금보다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 산업용 전력 계약, 에너지 가격 상한선 제도, 정책 변경 시 단계적 적용 원칙, 같은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정권 변화나 여론 변화로 에너지 가격 구조가 급변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쌓여야 산업 정책도 일관성을 갖는다. 넷째, 원자력 가스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야 한다. 일관성 없는 정책의 가장 큰 원인은 모든 에너지원에 동일한 역할을 요구하는 데 있다. 원자력은 대규모 기저 전원, 가스는 조정력과 비상 대응, 재생에너지는 보조 및 분산 전원, 이라는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어느 한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중 하나를 이념적으로 배제하는 순간 산업 전체의 안정성은 흔들린다. 다섯째, 에너지 전환 속도를 산업 흡수 능력에 맞춰야 한다. 탈탄소 목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의 전환은 공장 해외 이전과 산업 공동화를 부른다. 따라서 산업 경쟁력 유지 구간, 기술 성숙 구간, 대체 에너지 안정화 구간으로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마다 산업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전환은 방향이지 즉시 실행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국내 에너지 생산 능력과 산업 입지를 연계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공장은 전력 부족 지역에 들어서고 전력은 수요 없는 곳에 남는다. 이를 막기 위해 원전가스 대규모 전력 인프라 주변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 데이터 센터 배터리 공장의 지역 분산 전략, 전력망 투자와 산업 입지 계획의 동시 발표, 같은 방식으로 계획 단계부터 통합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책 일관성을 흔드는 정치 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이 선거 공약이나 단기 인기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순간 산업 정책은 무너진다.
이를 방지하려면 장기 에너지 기본 계획의 법적 구속력 강화, 국회 다수결로 쉽게 뒤집을 수 없는 핵심 인프라 규정, 정책 변경 시 손실 보상 원칙 명문화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은 정부 말을 믿어도 되는가를 기준으로 투자한다. 여덟째, 에너지 안보와 산업 안보를 같은 개념으로 묶어야 한다.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에너지 정책 실패는 곧 산업 마비로 이어진다. 따라서 에너지 조달 다변화, 비축 전략, 동맹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은 산업 정책의 일부로 편입되어야 한다.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에너지가 국익이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은 기술이나 돈보다 사회적 인내에서 나온다. 전력 가격 안정과 산업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 없이는 어떤 정책도 유지되지 않는다. 산업이 무너지면 환경도 복지도 함께 무너진다는 현실을 공유해야 한다. 정리하면 에너지와 산업 정책의 일관성 확보란 환경을 포기하는 것도 성장을 포기하는 것도 아닌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 전환의 설계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 일관성이 확보되는 순간 기업은 떠나지 않고 국가는 흔들리지 않는다. 중국 의존도 분산과 선택적 분리 전략은 중국과의 단절이 아니라 리스크의 통제를 목표로 한다.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을 생산기지이자 최대 시장으로 활용하며 성장해왔지만 이 구조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함께 점점 위험자산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략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도가 위협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정확히 잘라내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출발점은 의존도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다. 중국 의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대체 가능한 단순 제조 의존, 단기간 대체가 어려운 중간 재원 자재 의존, 그리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 의존이다. 선택적 분리 전략은 이 중 세 번째를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한다. 모든 중국 의존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끊겼을 때 산업이 즉시 마비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이 정책의 기본 전제가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핵심 기술 영역에서의 선제적 분리다. 반도체 장비, 첨단 소재, 배터리 핵심 공정, 방위 산업 관련 기술, AI 알고리즘과 데이터 인프라 등은 기술 유출 자체가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점진적으로 중국과의 기술 협력 범위를 축소하고 연구개발 생산 라인을 분리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용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장기 리스크를 제거하는 보험에 가깝다. 세 번째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다. 중국을 빼는 것이 아니라 중국 하나에 집중된 구조를 여러 축으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핵심 원자재와 중간재는 동남아, 인도, 중동, 호주, 남미 등으로 공급선을 나누고 단기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끊기지 않는 공급망을 우선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는 효율 중심에서 안정성 중심으로의 전략 전환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시장 측면에서의 선택적 유지 전략이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소비 시장이며 완전 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재, 서비스, 브랜드 산업에서는 제한적 진입과 현지화 전략을 유지하되 핵심 기술과 데이터 접근은 엄격히 분리하는 이중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은 내재화하고 시장은 활용하되 통제권은 넘기지 않는 방식이다. 다섯 번째는 중국 내 생산기지의 역할 전환이다. 기존 중국 공장은 글로벌 수출 기지가 아닌 중국 내 소비용 생산 거점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핵심 기술과 공정은 국내 또는 동맹국으로 이전하고 중국 공장은 단순 조립이나 현지 맞춤 생산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는 기술 유출과 정치적 압박에 대한 방어선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여섯 번째는 정부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다. 선택적 분리는 기업 개별 판단에 맡기기에는 비용과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중국 의존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별로 중국 비중 위험 구간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일정 수준 이상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공급망 다변화나 대체 투자의 정책, 금융과 외교 지원을 연계하는 구조가 필요해진다. 일곱 번째는 동맹 기반 기술 블록과의 정렬이다. 한국의 선택적 분리 전략은 단독 행동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과의 공급망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을 배제하는 블록이 아니라 핵심 기술과 안보 자산에 한해 공유 범위를 제한하는 기술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블록 안에서는 상호 대체와 지원이 가능해져 개별 국가의 부담이 줄어든다. 여덟 번째는 중소기업과 하청 구조 보호 전략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급격한 분리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선택적 분리 전략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체 시장과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동반해야 한다. 기술 이전, 공동 진출, 정책 금융 없이는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 전략이 외교적 언어로 관리된다는 것이다. 선택적 분리는 공개적인 적대 선언이 아니라 규범 안전표준 보안이라는 중립적 언어를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줄이면서도 실질적 분리를 진행하기 위한 현실적 접근이다. 정리하면 중국 의존도 분산과 선택적 분리 전략은 중국을 버리는 전략이 아니라 중국에 묶이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모든 연결을 끊는 국가는 손해를 보고 모든 연결에 의존하는 국가는 위기에 취약하다. 한국의 생존 전략은 그 사이, 즉 통제 가능한 연결만을 유지하는 균형점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